네, 오늘 이 시간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라고 알려진 트위터, 네, 그리고 네. 또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테슬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슬라를 네. 회복을 했는데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이에 네. 따라서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참 잘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LNF를 상당히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6거래일 연속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지금 사도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은 지금도 가능이 한 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사실은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10가지의 미국 주식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점 이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작년 대비해서 QOQ 단위로 한 62% 정도 자동차 판매량이 31만 대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고유가가 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겠죠.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내년에 휴머노이드 관련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전방의 최고 고객사가 되겠죠. 또 리딩하는 업체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 그러면 2차 전지는 충분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업체들의 특히 소재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정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 예상이 되어지고 최근에 이제 LA 에너지솔루션도 3월 중에서 한번 1,000억 이하까지 분기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최근 IR 통해서 한 1,300억 이상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완성차인데 충분히 가격 정가를 시켰다. 문제가 없다라는 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주 흐름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다만 시장이 가치주 한번, 성장주 한번, 전일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이 좋았고 그 전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가치주들이 좋았는데 순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봉에 계속 사시기보다는 조금 그런 눌린 구간을 잘 이용하시면 좋고 또 섹터도 순환을 하지만 종목도 순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은 LNF를 따라 사시기보다는 같은 업종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과거 약간 이벤트들이 있었죠. 근데 잘 해결이 됐고요. 어제 IR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것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성장 전략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에코프로가 LNF에 비해서 한 25% 정도 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체 전지주의 강세와 함께 최근에 이 IT 업종의 이익 추정치도 좀 반등하고 네, 있다는 네.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또 특히 오는 7일은 삼성전자도 네, 잠정 네.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IT주 투심이 본격 살아날지,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강하게 사주는 상황이 와야 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사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패시브 자금의 여러 가지 그 변동성에 대해 노출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최악의 기점은 좀 지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현물 가격이 3월 중하순 이후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기간마다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T 벤더를 할 수 있는 뭐 장비 회사나 이런 회사들 탐방을 가보면 물류비 증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률을 한 10% 벌드는 회사가 환율로 인해서 사실 한 11, 12%까지 올라갔는데 예. 물류비와 원재료 상승비를 하고 나면 오히려 8, 9%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인플레가 제조업 기반 IT 하드웨어 업종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2분기로 들어섰죠. 예. 지금 상황에서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별로는 이제 상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지만 전반적인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시장이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라 그러면 IT 섹터가 못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가정을 하기 전까지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을 찾고 순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또 이번 주 목요일 또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내일 기획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실적은 주가는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4월 반도체의 시간이 과연 올 수 있을지 내일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 출발과 기획 특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방어주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은근슬쩍 많이 그렇죠. 올랐더라고요. 네, 사실 네. 관심은 크게 없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우상향을 하고 있던데 네. 이들 종목들은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좀 늦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까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순환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환 흐름을 잘 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리츠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물가가 상승하던 그것들을 임대료로 전가시키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세입을 할 때,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 은행 이자를 가지고서 판단해서 이제 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매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츠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장기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 상승했죠. 그래서 네. 우려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장기로 대출을 받아놓은 것들은 굉장히 저금리이기 예. 때문에 신규로 이제 투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조금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반기는 특히 물가,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금리 상승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배당을 상승시킨다든지 임대료를 올리려든지 등을 통해서 가격 전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는 올라가는 기조인데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업황 환경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하반기, 그러니까 5월과 6월 미국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반기를 좀 기간을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 과거 한 30년에서 40년 기간의 금리 상승기를 봤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2번 정도는 비슷했고 3번은 오히려 리츠가 금리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아질 걸 기대하는 시기에 성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상반기를 좀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국내 증시는 이 박스권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뭐 인플레라든지 금리 등 좀 여러 대외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네. 어떤 전략을 내서야 될까요? 일단 먼저 이번 주도 박스권 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들로 봤을 때 크게 바뀔 만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FOMC 의사록이라든지 주 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예. 또 주춤거릴 수 있지만 주춤거리더라도 2, 3일 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리스크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제가 서두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네. 실적은 좋지만 강한 외국인이 매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장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다만 주가가 상승을 해야만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많아진 것처럼 종목들이 순환을 한다는 거는 2, 3일 좋으면 조금 쉬고 예. 가치들도 2, 3일 좋았다가 쉬고 뭐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무한 순환이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에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양봉 추격 매수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조금 쉬어 주실 때 보통 단기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이나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그 조건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부합할 때만 이제 매수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LNF 에코프로 BM의 투자 전략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른 게 있으면 매도를 치시고 네. 조금 밑에 있는 쪽을 순환하시는 그런 순환 흐름을 잘 타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장이 언제 끝나냐는 고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무상증자라든지 실적 상향 레포트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보시면 돼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상향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모두 다 주가가 움직였고 수주 기대에 있는 것들도 움직였습니다. 또 무상증자 받는 것들도 거래 정지 30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상향해서 올라가거든요. 즉 이런 이슈들이 먹히면 종목장은 여전히 잘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조금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종목별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준 유한타증권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